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준 남자 사주파랑 기파랑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살펴볼 것이 정유일주 영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 이제 많이 쏠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지지가 다 금이죠, 금. 금으로만 이제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연지만 이제 신금이고 나머지는 다 유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금은 금 중에 어떤 절정을 이루는 지장간이 모두 그냥 신금이랑 이제 어떤 뭐 경금으로 이루어진 뭐 그런 굉장히 절정을 이룬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화일간이잖아요. 화일간이니까 화극금. 기본적으로는 제다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다신약이라고 봐도 굉장히 이제 무방하겠다. 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다신약에다가 어때? 여기 이제 이제 뭐 기토가 이제 천간에 또 이제 있는 걸 봐서는 어떤 토생금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뭐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인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간이랑 이제 연간이 이렇게 뭐 합을 하는 뭐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금이 굉장히 금재성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뭐 그것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이제 이름모양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추정이 되는지 볼까요? 네, 이제 이름모양과 더불어서는 어떤 이제 토생금, 이제 식상재성이 여전히 이제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식상생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여기 이제 방사형 그래프에서 변화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쏠려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제가 이제 뭐 프로그램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식상생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한다면 자기 자신이 약간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뭐 콘텐츠가 됐든 뭐 어떤 물건이 됐든 유무형의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파는 것입니다. 내다 파는 어떤 자영업자의 명 혹은 도소매업이라든가 뭐 유통, 뭐 광고, 마케팅, 뭐 영업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웃바운드의 산업과 이제 인연이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활로를 뚫고 좀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직무를 뭐 할 때도 어떤 이제 영업 마케팅 뭐 그런 쪽과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소양 마음이 있다, 이제 어떤 소양이나 자질도 충분히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토생금입니다. 토생금에서 식상생재가 이루어지는 타입이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식상생재가 많은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다? 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인성이랑 비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극신약한 사주가 되겠죠. 극신약한 사주인데 여기서 보시면 뭐 토는 뭐 중성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금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을 봤을 때, 음기가 기본적으로 우세할 것입니다. 음기가 우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기 신약한 사주입니다. 음기 신약에 굉장히 방사능 그렇게 쏠려 있죠. 거기 이제 식상생재가 잘 이루어진 타입. 다시 말해서 용신 잡는 거는 너무 뻔합니다. 왜 그러는가? 용신 잡는 것은 이제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이 용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금이 용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용신 잡는 것은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목화가 되겠습니다. 목화. 어떤 이제 음기니까 당연히 양기를 보충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하죠. 신약하니까 당연히 신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비겁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자, 인성과 비겁, 자, 화비겁이잖아요. 화비겁, 그러니까 목인성, 화비겁 이렇게 해서 목화 임비가 뭐 너무 이제 뻔합니다. 억부용신으로도 되고요, 조용신으로 되는 굉장히 용신 잡기가 쉬운 쏠린 사주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쏠린 사주를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처음 사주에 입문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복잡한 합충이 많은 복잡한 사주보다는 하나로 쏠린 사주 같은 경우가 용신 잡기라든가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성을 해나가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행십성을 봤을 땐 식신이 편재를 생한 타입입니다. 식신이 편재를 생한 타입.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것은 새롭게 어떤 물건을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어떤 한 가지 분야에 깊이 있게 올인해가지고 장인정신처럼 만들어내는 타입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편재, 정재에 비해서 편재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유형 자산인데 어떤 그러니까 고정 자산뿐만 아니라 유동 자산 뭐 이런
이런 것들 있죠. 현금, 주식, 채권, 뭐 기타 등등 뭐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자신이 거느린 뭐 관리해야 되는 어떤 직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자신이 어떤 펜, 연예인 요즘 펜 같은 경우가 일종의 약간 돈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 일종의 어떤 재성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편재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훅 들어오는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뭔가 내가 관리해야 될 자산이 늘어나는 어떤 형태로 갑작스럽게 훅 들어오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에 내가 뭔가 깊이 있게 몰두해서 하다 보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다? 갑작스럽게 훅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뭔가 관리해야 될 뭔가가 많이 생기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신이 편재를 생하는 그거 이제 기토가 신금을 생하는 것이죠. 그런 토생금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거든요. 쇼핑몰 모델로서 어떤 피팅 모델로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객 내지는 어떤 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떤 SNS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상품 같은 거를 홍보를 하면은 어떤 그런 물건을 살 고객이라든가 혹은 자신을 추종하는 팬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산, 그것이 바로 재성입니다. 단순히 이제 머니, 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현금성 자산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 상황과 맥락을 봤을 때 이게 내가 관리해야 될 자산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재다신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까 돈 번 쪽으로만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는 안 되겠더라. 어찌됐든 간에 이분 같은 경우는 피팅 모델로서 자기 자신의 상품을 구매해줄 어떤 그런 고객들, 그런 것이 이제 시장이자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역마랑 도화가 같이 높은 굉장히 흔한 케이스다 보니까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이제 직무, 좀 활동적이고 좀 외향적인 직무로서 그렇게 이제 살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서비스업과도 당연히 인연이 있겠죠. 저 서비스업과 인연이 있겠으니 어떤 사람들을 대인지향적인 어떤 그 직무를 통해서도 빛을 발할 수가 있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분은 직장인 사주 아닙니다. 자영업자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쇼핑몰로서 자신의 길을 잘 뚫고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12운성을 보면 장생목욕입니다. 자 장생목욕인데요. 장생목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장생이라는 것은 내가 새롭게 뭔가를 표현하는 쪽입니다. 뭔가 아이가 딱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내가 뭔가를 많이 표현하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어떤 능력, 표현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목욕이라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목욕도화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끄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매력을 끄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사귈 수 있는 그런 사교적인 능력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마랑 도화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12운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온라인상에서 이제 쇼핑몰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제품을 홍보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뭔가 관심과 주목을 그렇게 얻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적성과 흥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더라. 근데 이제 무엇이다? 유년과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타깃팅이 잡을 때 무엇이다? 이분이 만약 쇼핑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리거나 이제 무조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겠죠.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좀 약간 2030 10대 물론 미성년자도 포함이 됩니다. 10대뿐만 아니라 2030까지, 그러니까 중년 밑으로는 다 괜찮을 겁니다. 중년 밑으로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을 통해서 본인이 약간 홍보를 해야 가장 효과가 좋고 무엇보다 본인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도 제 트렌디한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 이제 약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또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분은 무엇이다? 유년과 청년 기운이 기본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10대 포함해서 2030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팅이 잡으면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 보면은요. 자, 대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분은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한 74세 이전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이제 쭉 자기 하던 거 계속 일관적으로 쭉 이제 일관적으로 제가 밀어붙이다가 열심히 하다가 한 이제 64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힘이 좀 빠지죠. 힘이 좀 빠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새롭게 뭔가 끊임없이 다양한 것을 시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이때는 이미 있던 것을 잘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적절하게, 그러니까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프가 높을 때 오행과 십성이 그러니까 조화를 이룰 때는 그래프가 높아지는데 이럴 때는 뭔가 시야가 넓어져서 다양한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떨어졌을 때는 무엇이다? 내가 뭔가 한 가지 오행이나 십성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한 가지만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 타입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을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지 대운 그래프 정도도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세운이나 월운이루는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방위도 좀 봐야겠죠. 자, 이분은 뭐라 그랬죠? 용신이 무조건 목화 용신이라고 했습니다. 목화 인비 용신. 그렇다 보니까 일단 동쪽과 남쪽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제 그런 어드밴테이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시너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기본적으로 금이 높다는 것은 무엇이다? 이분의 경우는 어떤 제다 신약입니다. 화일간이니까 제다 신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엇이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피해야 될 곳은 당연히 서쪽이죠. 무조건 서쪽을 피해야 됩니다. 서쪽을 피해야 하고 동쪽이랑 남쪽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남쪽이 기본적으로 베스트고 서쪽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것보다 더 동남쪽에서 더 큰 어떤 오행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사가 중요한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 남쪽은 좀 불안정합니다. 남쪽은 좀 불안정하고 북쪽도 좀 나중엔 좀 불안정합니다. 서쪽은 갈 필요도 없고요. 근데 동쪽에 머무는 것이 이분에게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큰 뭔가 자기 자신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부분 말이죠. 동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분은 크게 이제 복을 얻는 타입인데 중간에 이제 남쪽에서도 큰 시너지를 얻게 되면서 영역을 확장하는 시기가 또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서쪽은 피하고 동남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분에게는 좋겠다. 이렇게 이제 솔루션을 도출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이다? 어떤 제다신약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제다신약 사주를 살펴보면서 식상생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바탕에서 어떠한 직업 형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타겟팅까지도 이제 직무까지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제다신약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겠는가, 혹은 더 나아가서 식상생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